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전일 2015년 5월 26일 월요일 시장은 지난주 주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원자력 시대라며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 약 100GW에서 400GW로 4배 확대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사로 나오면서 다음날 월요일 때 장 초반 대장주인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시초가 점상을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 외에서 이제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시초가 이제는 20% 이상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왔고, 그 뒤에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장중에 19%까지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 종목 외에서도 뭐 우진, 엔텍, 뭐 수급 흐름이 뭐 원전 관련주들은 다 좋았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도 그렇고 수급 흐름이 죄다 좋게 나왔다. 근데 뭐 종목들 보면 제가 피코그램을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피코그램만 보더라도 바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금일에 이렇게 밀렸지만 음봉 모양이 나왔어도 이제 거래량이 소폭이죠. 이런 경우에는 금일까지, 이제 금일 화요일이죠. 금일 화요일 날 때 뭐 추가 조정이 나오는 척 하다가 밑구리 단위 형태로 양보 흐름을 유지된 다음에 수요일 날 때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음봉으로 끝난 다음에 수요일 날 때 이렇게 뭐 장대 한봉이 나오면서 앞전 고점 돌파가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런 흐름으로 나올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원전주들이 한 번에 죽는 그런 재조는 아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서 눈에 띄는 종목을 본다면 우리 그 시청자님들이 아실 거예요. 제 그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시청자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빛 레이저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시세가 나올 것 같더라고. 그때 예상대로 아니나 달라 다음날 이제 이때 제가 종가 베팅하라고 3시 24분에 그 날려드렸죠. 그래서 매수하신 시청자님들은 수익을 좀 크게 보셨을 텐데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애매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갈까 안 갈까 이런 고민했지만 갈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말이 안 됐어요. 이 흐름, 이 내려가는 흐름이 말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매수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저런 상방으로 한번 갈 것 같아서. 그래서 대장주는 PIE였지만 그래도 뭐 얘는 뭐 장중에 뭐 상한가까지도 갔습니다만 그래도 한빛 레이저도 굉장히 크게 수급이 들어왔죠. 20% 이상 수급 들어오면 굉장히 좀 크게 들어온 거고, 그 외에서는 이제 피롭틱스, 그래서 이런 3인방이 유리기판 대장주격인 3인방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다만 저는 단발성이라고 봐요. 일시적인 차트 베이스상 단기적인 반등이다. 그래서 길게 관심을 갖지 마셔라. 한번 드셨으면 보지 마세요. 아셨죠? 왜냐면 방송을 보면 전문가들이 추천을 해. 이 종목을 지금 뭐 양봉 달렸다, 그래서 앞전 고점 돌파가 넘기면서 이제 반향을 틀어서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갈 수도 있죠. 근데 별로 매사라 이렇게 이렇게 뭐 진입하셔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차라리 원전 관련주들 조정 나오는 거 기다린 다음에 매수를 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지, 조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기판 관련주는 한 번만 보셔라. 금일 한 번 드셨으면 그냥 마무리 하셔라. 그 외에서 이제 그린생명과학이나 신풍제약, 그 다음에 뭐 수젠테, 렉지노믹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수급이 그래도 워낙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비만치유제인 라파스는 상한가에 쳤죠. 그럼 뭐 인벤티지랩도 나쁘지 않은 수급이 이렇게 좀 나쁘지 않게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V 원텍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잖아요. 근데 이게 상한가 친 이유가 이 자회사인, 이 V원텍의 자회사인 시스콘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차페크상 기술 혁신상을 수상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상한가가 나왔다. 그래서 이러한 개별 호재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도 있었다. 그래서 금일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은 원전, 중반 부분부터는 유리기판부터 뭐 개별 호재, 그러면 뭐 코로나, 비만치유제 이런 다 엮여가지고 수급이 들어온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세 자체를 이렇게 좀 단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존에 뭐 제가 전에 말씀드린 뭐 카스라든지 이런 뭐 탐론,
토탈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 제가 정리하라고 했죠. 정리 관점 보시라. 그러면 교체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뺐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제가 좀 제외를 했어요. 간단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핵심적인 종목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정리 웹캡시를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이 종목이 금일 대선 토론이 있기 때문에 정치 분야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거다. 그러면 나오면 뭐 금일은 뭐 이렇게 음봉지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일 날 때는 추가 시팅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종목들은 그럼 세종시 관련주는 아마 엮일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세종시 관련주도 추가적으로 좀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수익 보셨으니까 매도하셔도 괜찮고요. 어차피 제가 매도가는 받이질 않습니다. 매도는 이 영상을 들으신 시청자님들의 자율입니다. 매도는 잡아들이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시세 여정이 있어요. 아직 여전히 내용들 토론이 아직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금일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날에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좀 크다고 보기. 아니면 예상해서 금일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원티들의 일자리 관련주는 매수하기 굉장히 좀 좋은 구간으로 왔다. 부담이 없는 자리로 왔다. 금일 만약에 추가락이 혹시라도 나온다 그러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저는 금일 이제 시초가의 보합이다. 그럼 매수해도 된다고 봐요. 상방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원래는 이제 원틸럽이 원주정이 대장주고 실질적으로 일비스가 찐대장주죠. 일비스만 보더라도 한 방은 나올 것 같거든요. 상방으로 굉장히 금일 같은 경우라도. 근데 금일 만약에 추가락 나오면 이제 내일 나오는 거죠. 수요일 날 때.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한번 나온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럼 꿈비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물량 때문에 부담에 대해서 계속 좀 우향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금일도 또 강하게 하방 흐름이 나왔죠. 근데 제 말씀 듣고 뭐 원트랩이나 꿈비 같은 종목도 매수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실 텐데 나쁘지가 않아요. 어차피 이슈화가 돼서 한번 슈팅이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꿈비는 뭐 아가모 컴퍼니하고 제가 비교하면서 꿈비를 말씀드렸어요. 꿈비가 아무래도 상한가도 잘 치고 대장주 확실하게 대장주격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꿈비를 말씀드리는데, 꿈비는 일단은 내일 전사채 물량이 나옵니다. 한 30만 주 정도, 전체 그 주식 물량이 한 3% 정도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보면 5월 28일 합쳐서 30 거의 한 9만 주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한 3%에서 4% 정도 물량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네요 정확히.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금일 매수를 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전환가액이 7,944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그 돈을 빌려준 이제 어찌 보면 돈을 빌려준 주체가 7,944원에 이제 그 주식으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 주식가가 7,760원입니다. 7,760원이기 때문에 7,944원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환사채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도가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손해인데 어떻게 매도를 해?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보통은 저렇게 이제 전환가액 아래 이제 가격이 머물러 있으면 상방을 한번 강하게 띄운 다음에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금일 아니면 내일 정도에 아마 슈팅이 강하게 나오면서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전환사채 물량을 이제 떨궈내기 위해서 왜냐면 제가 제일 확실한 거는 저출산 얘기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금일 이제 대선 토론에 분명히 저출산 이슈는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런 내용으로 이슈를 퍼뜨려가지고 수요일 날 때 한번 분위기를 좀 터뜨려서 슈팅을 보낸 다음에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매수해볼 만한 좋은 가격대인 거 확실해요. 일자리 관련주나 저출산 관련주 같은 경우는 매수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는 제가 강조를 드렸죠.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가 완전 폐지 우려로 그동안 우량 흐름이 나왔는데 종료 시점만 2032년에서 2031년으로 1년 단축시킨 거로 마무리가 되었고 되었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호재로 작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특히 FEOC 기준이 강화되면서 중국같이 정보 역량이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급이 되는 걸 사실상 차단이 됐다.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가 분리막이나 음극재 ESS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 그래서 A 프로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줄 알았어요. 금일 같은 경우, 전일 같은 경우는 6%까지 갔는데 저는 한 20% 정도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안 나오더라고. 근데 확실한 거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재무적으로 영업 실적이 바닥이다. 바닥에서 이제 우상향으로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으로 우상향 흐름으로 이제 시작되는 초기 구간이다. 재무적인 구조로만 보더라도 그럼 차트 베이스도 바로 아래 60일선, 120선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나올 확률이 적다. 그런 내용상으로도 2차 전지 관련주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측면에서 내용, 재무 구조,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까지 차트 베이스까지 완벽히 3박자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끌고 가시면 상방으로 강하게 한번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진입하셔도 저는 된다고 봐요.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A 프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ESS 관련해서 뭐라고 했나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 주격입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 세아메카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그래서 이 기업도 저는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짧게 이제 음봉 잡고 5일선을 먹으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나쁘지 않은 흐름이죠. 5일선을 먹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으니. 그리고 앞전에 대년 거래량이 이렇게 매수 수급이 강하게 붙은다면 어때요? 그대로 우행 흐름이 나왔죠. 바로 아래 바로 밑에 21선, 61선, 120선 지지선이 강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확률이 극히 적다. 오히려 상방으로 앞전 고점 돌파 흐름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런 측면을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를 굉장히 좋아요. 좋았고요. WCP도 우행 흐름이 뭐 나왔고 금일도 밀렸지만 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최대 거량이 터진 거거든요. 역대급 대장 거량이 터진 겁니다. 그동안 줄곧 우행 흐름 떼어 맞으면서 대형 거량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뭐 저점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모양 잡고 오히려 강하게 슈팅 나올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저점 깨질 때가 매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항시 제가 느끼지만 왜냐면 여기에서 기분 좋았던 투자자들이 이제 따라 붙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매수 들어가서 시세 이제 어째 보면은 수익을 크게 보는 투자자들이 기분 좋아서 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걸로 왜냐면 거래량 본다면 추가 시세가 분명히 나올 걸로 이렇게 좀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안 나오고 민다. 그 계속 나올 거야 기다리다가 어때요? 저점까지 깨지면 멘붕 오면서 손절 물량 나올 확률이 큽니다. 욕하면서. 그때가 이제 또 바닥의 확률이 커요. 또. 그렇지만 뭐 저점 안 깨트리고 바로 슈팅 나올 확률도 크다고 봅니다. 내용상 2차전이 관련된 종목들은 바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매매하셔도 딱히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금일 제가 추천할 만한 종목을 하나 들고 왔는데 클라우드 웍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AI 관련주죠. 대표적인 AI 관련주고요.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주 중에 AI 이제 100조 투자로 이때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그 클라우드웍스의 김우승 대표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도하는 AI 강국위원회 원외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라는 게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엮여서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는데 차트 베이스는 싼 고점입니다. 그래서 밀리면 골치가 아파지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 앞전 고점 부근을 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 형태야. 고가 매매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이 앞에 거래량보다 두 번째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앞전 거래량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악성 매물을 먹어버렸구나 이때. 그래서 음봉 모양 잡힌 다음에 상방을 한번 전고점 뚫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다. 같은 전문가지만 아니면 트레이더들도 좀 고가 매매 위주로 하는 트레이더들도 많이 따라붙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밀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 21선 깨지면 위험한 겁니다. 싼 고점에 21선 깨지면 정말 도망가야 돼요. 그 아니나 달라요. 이날 5월 22일 날 장마감 후에 그 기사가 터졌죠. 유증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터지면서 그 무려 340억 규모의 이 기업의 시총이 757억입니다. 750억대인데 절반 정도의 유증을 터뜨렸어요. 굉장히 악재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믿고 관련돼 있다고 해서 따라붙었더니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다. 유증 이슈로 하한가까지 쳤습니다. 장중. 하한가 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어쩌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하한가 이하로 밀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는 어쩌보면은
저는 좀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냥 뭐 아무리 유증을 했다 하더라도 61선, 101선까지, 301선까지 그냥 뭐 개파라고 밀어버린다고?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유증 때문에 밀린 거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한 뒤에 개파락 친 다음에 일정 회복하는 경우를 굉장히 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산 사람들이 미치는 거지,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면 뭐 추가락 나온다 해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상방울 한번 가거든요. 어,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종목은 7월 초가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분간은 7월 10일, 어째 보면은 7월 3일인가가 그 뭐야 7월 3일인가? 7월 10일이군요. 네, 기준이 7월 10일이어가지고 유증 기준일이 그래서 넉넉합니다. 어차피 길게 끌고 가진 않을 거예요. 한 뭐 이번 주 내로 반응 보고 안 나오면 그냥 버릴 거기 때문에 크게 유증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습니다. 기준일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고, 그 전에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커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투자 경고잖아요. 근데 금일 풀려요. 투자 경고가 풀리면서 투자주의로 바뀝니다. 하루가 투자주의로 바뀌고, 수요일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투자 경고, 투자주의도 없어요. 딱지에 대해서 졸업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투자 경고 딱지가 붙이면 세력이 부담스러워서 시세를 안 올려요. 그냥 가만히 관망합니다. 투자 경고 딱지가 붙여져 있다라는 건 근간에서 니네 작전 세력들이 주가를 조작하느냐 안 하느냐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해서 주가 조작하다가 걸리면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들이 죄다 정지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웬만해서는. 그래서 투자주의는 그나마 약해요. 그나마 좀 봐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수급이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근데 내일이 확실히 저점이 잡힐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금일도 충분히 많이 밀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거라서, 물론 뭐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일단은 이때부터는 진입해 볼 만한 가격대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유증으로 통해서 낙폭도 굉장히 좀 심한 편이고, 투자 경고도 이제 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풀리면 이제 조만간 강하게 반등으로 한번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낙폭이 너무 과도해요, 이 종목은. 왜냐면 거래량이 이렇게 매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매도 수급이 밋밋하잖아요, 어째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급이 한번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편하게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편하게 진입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편하게 진입도 할 수 있고 손해보지 않을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금일은 뭐 볼만한 종목이 뭐 에캡시 개종건설 괜찮고요. 아무래도 대선 토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갈만한 종목 원티드랩 꿈비까지도 괜찮습니다. 아마 수요일 날 때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내일 금일 이제 그 정치 분야가 이제 마무리되면 이런 이슈로 다음날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A 프로 세아메카닉스 괜찮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시작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셔도 무리 없다. 그럼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도 전 굉장히 좀 좋게 봤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 또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